안녕하세요. 진위국어 황혜진이라고 합니다. 고등국어를 여기 계신 분들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 우리가 가서 욕심 나서 이제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이들을 20년 좀 넘게 가르쳤는데 가르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점점 갈수록 수능이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독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들으면 아이들이 왜 독해가 안 될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은 시간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계속 하면서 내신 수능 같이 공부하다가 그다음 이제 성인 리트나 이제 5급 공무원 수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등 인강도 찍어보고 이러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어 교육 자체가 아이들이 국어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국어인데 국어 저희 집에 있는 아들이 중1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 아들 이렇게 쭉 보면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이렇게 쭉 보면 모국어인데 기본적으로 모국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디도 누구도 책 읽는 방법 혹은 지문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수업을 하잖아요. 국어는 그냥 개념을 배우는 거고 니네가 읽을 수 있으니 그냥 국어의 개념을 배워요. 그리고 지문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내가 읽을 수 있으니 국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은 한글을 모르는 학생은 없는데요. 대한민국은 문해력이 지금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이들이 해석을 못해요. 이 말이 그냥 대충 그런 말이야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충 보다 보니까 국어의 점수가 흔들리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아이들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개념을 물어보면 대답은 해요. 대답을 하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거나 점수가 뒤죽박죽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잘하는 친구들은 계속 잘할 수 있는데 국어는 한 번 잘하는 친구들이 계속 잘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국어를 계속 잘하는 친구들을 쭉 보다 보면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주변 보니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 국어를 잘하더라.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하셨겠지만 책 읽어라 라고 되게 많이 말씀을 하셨을 텐데 아이들이 영상 매체가 많다 보니까 책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책이 재밌으려면 그러면 이 책의 즐거움, 상상하는 즐거움, 본인이 빠져 있어야 되는데 책이 그냥 하나의 과제가 되고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책을 읽고 자기는 공부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책은 공부가 되었을 때는 제대로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읽었을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어디서 금쪽이를 봤는데요. 어느 날 금쪽이 봤는데 거기에 집에 엄마는 금쪽이 상담이 뭐였냐면 우리 애가 책만 읽는 거예요. 근데 걔가 초등학교 2학년? 뭐 이 정도인 아이였거든요. 이 엄마는 이 아이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친구랑 책을 읽어서 이제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이 아이가 거짓말하는 거 엄마가 계속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얘는 공부가 재미가 없고 영어 공부는 재미가 없는데 엄마는 계속 공부를 하라고 하고 그래서 영어 공부한다고 하고 얘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다른 거 선택이 뭐가 돼? 엄마가 근데 영상 보면은 계속 감시하고 이러니까 영상을 안 보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공부 아닌 다른 재미있는 게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엄마 몰래 책을 사요.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이걸 왜 그랬어? 그러면 책 산 거를 왜 샀는지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얘가 거짓말을 한다 이러고 신청을 한 거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래 책 읽지 말라고 해야 돼. 근데 또 책 읽지 말라고 그러면 이미 아이들은 책 읽는 게 짐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읽지 마. 그러면 신나서 또 안 읽어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꼬맹이한테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가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려면 어느 순간 뭔가에 관심 분야가 생겨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딱히 내가 뭐가 되게 좋아해서 그거를 막 찾지 않아요. 특히 유튜브로 보면 그걸 너무 잘 찾아내기 때문에 애들이 굳이 정보까지도 찾지 않거든요. 대신에 활자를 읽고 생각하는 힘은 기를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 초등학교 때부터 독해를 시켰거든요. 비문학 독해를 계속 시키고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읽는 것들을 보는데요. 그런 지점과 관련져서 중3 친구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그런 커리로 전체를 갈 거예요. 독해부터 고전문법까지라고 이야기하기는 했는데요.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부끄러우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네.
고등국어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래별 읽기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수업이어서 모의고사를 본다? 그래서 모의고사에 화법, 작문, 문법, 그 다음 독서, 문학, 시, 소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처음부터 모의고사를 다 하다 보면 아이들이 지금 비문학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고 시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런 포인트 지점들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저는 1년 커리 동안 뭘 할 거냐면 집중적으로 독해, 집중적으로 시, 집중적으로 산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로 갈래별 읽기 훈련의 수업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동안은 과제도 그에 대해서 나갈 거고요. 대신에 독해가 들어가면 뒤에 커리큘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독해가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 시험에 그 다음 과목에 현대시를 할 때는 독해 과제가 같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독해 배웠던 거 까먹지 않도록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 국어를 잘하는 건 그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어떤 글을 읽으면 어떤 문장을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많은 반복을 해야 돼요. 모든 공부는 반복인데 이 반복을 여러 개를 동시에 반복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갈래별 읽기라고 얘기하는 것들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정확한 독해 연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독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아이들이 내신을 다녀요. 어머님들이 내신 학원을 보내고 나서 가끔 이제 제가 국어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아니 얘가 국어학원까지 갔는데 점수가 왜 이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냐면 고등학교의 지문 분석을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문제를 선택지를 어디까지 읽었느냐 선택지에서 어느 지점을 끊어서 생각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려있는 게 아니라 선지를 제대로 읽는 연습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장, 전체 글을 읽는 것과 문제 읽는 게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독해, 이 문장의 구성, 이 선지를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로 설명을 할 거예요. 아이들이 내신에서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어머님들 하시기 전에 설명회 하기 전에 아이들이랑 이제 공개 강의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아이들은 국어 공부를 했을 때 개념을 암기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문장이 길어지면 암기했던 단어가 있으면 당연히 맞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잘못 봤어, 실수했어 이게 되게 많은 과목 중에 하나가 국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보는 게 아니라 그러라고 낸 선지 구성이에요. 출제자는 그걸 원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서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고등학습 방법을 아이들한테 저는 수업 시간에 1년 내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접목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지문을 나왔을 때 사회 지문이 이렇게 나왔으니 그럼 문제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 그럼 니네가 여기서 어떤 지점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까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 수생 애들이랑 고3 애들이랑 계속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3 아이들이랑 수업하면서 계속 올해의 입시 경향을 아이들한테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올해 수능은 이렇게 나왔고 이게 내신이랑 어떤 관계가 있다. 가끔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내신 관리만 하다가 그래서 수능 점수가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가 되는 거냐면 어떤 학원을 가면 수능과 내신이 다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설명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대한민국의 국어 교육의 특징이요. 국어 내신하는 선생님 따로 수능하는 선생님 따로. 그래서 잘 보면 국어 수능하는 선생님이 내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은 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신이 다른 이유는 내신은 정말 더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똑같은 문제를 많이 푼다는 점에서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기는 하지만 공부하거나 생각해야 되는 게 다르진 않아요. 결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신 공부를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니네가 공부한 1년 고1 이제 어머님 아이들 고1 때 내신 성적이 훨씬 중요해졌잖아요. 그 내신 성적 공부하느냐고 수능 점수 까먹었다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니네가 내신 공부할 때 선택지를 이렇게 읽고 문제 풀 때 이런 생각하는 것들이 연습이 돼야 수능 점수로 2학년 올라갔을 때 나온다. 실제로 목동이나 대치동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내신 잘하는 애들이 고1, 고2 내신만 해요. 왜냐면 그때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니까 내신은 엄청 하거든요. 그리고 수능 때는 방학 때 잠깐 아니면 수능 때는 아니면 혼자 기출문제 푸는 정도만 1, 2학년 때 하는데 고3 때 1등은 나와요. 그래서 서울대 가요. 무슨 얘기냐면 내신 공부를 제대로만 해도 내신과 수능의 두 가지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따로따로기 때문에 공부를 2배 더 많이 하고 학원비도 많이 나오고
아이들은 힘들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막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수능을 되게 이상하게 풀 때가 있어요. 거의 암기해가지고 그냥 꽂히는 것처럼 푸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과 내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이들이랑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지문으로 나왔을 때 이게 내신 교과서에 실려져 있는 지문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서는 그래서 내신 문제는 여기까지 문제가 나와. 근데 수능은 지문에서 우리한테 포인트는 수능 출제 원리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수능을 풀 땐 여기까지 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1년 동안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이 더 쉬워.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내신보다 수능이 쉬워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전체적인 원리를 반복할 줄 알면 돼요. 내신은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요. 약간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말을 좀 잘못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문제가 좀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복수 정답을 잘 인정을 해주시지 않거든요. 내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문제들이 종종 있을 수 있지만 수능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딱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원리만 제대로 배우면 그렇다고 해서 국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고 정도가 되면 여고가 되면 애들이 내신에 워낙 치열해서 그래서 내신에서 정말 한두 문제 풀어도 3등급 나오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좋은 학교들이나 이제 잘 내는 학교들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다 맞아야지 1등급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내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실수도 하면 안 되고 사고력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내신이라면 수능은 원리를 반복해서 큰 틀을 가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신에만 목매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점점 의욕이 떨어져요. 나 지금 내신으로 대학 가는데 내신 지금 등급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수능을 좀 잘 봐. 그럼 나 공부 못하지 않는데? 나 괜찮은데? 라고 얘기해서 아이가 공부의 끈을 놓지 않게 돼요. 아이들도 학습의 동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계속 수업을 하고요. 자기주도 학습의 필요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가 되느냐면 아이들이 적어도 이제 아까 수업할 때 공개 강의할 때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중학교 때 이제 불려온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엄마한테 이제 엄마나 부모님에 의해서 끌려오는 친구들이 좀 많다 보면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까도 마찬가지 고등학생 방법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재수생 애들, 그 다음 고3 애들 공부했을 때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걔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걔네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쵸 부모님이 하면 잔소리고요. 선생님이 하면 선생님의 말씀이 되거든요. 저도 집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하면 잔소리고 똑같은 얘기를 학원에서 듣고 오면은 우리 학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나는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너가 들어야 되는 얘기는 학원 가서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주도의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주기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본인들이 꿈을 찾아야 되는 거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아이들이 막상 고1 올라왔던 친구들 이렇게 보면 고등학교는 어렵다던데 라는 막연한 두려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원리를 알고 익히다 보면 그럼 나도 풀 수 있는데? 그럼 이 단어 답이 이유가 분명해지면 그럼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돼요. 답이 보이지 않으면 답은 있는데 왜 그래? 그랬을 때 그냥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국어는 아이들이 두려움을 되게 많이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 이거 왜 골랐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정답의 이유도 잘 설명을 못하고요. 오답의 이유도 설명을 잘 못해요. 너 이거 왜 골랐어? 그러면 얘 같아서요. 왜 얘 같았는데? 그냥 그 지점들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공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업들을 갈래별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모든 국어가 필요한 이유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하지만 모든 과목의 기목은 독해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수능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윤리와 사상 지문이거든요. 윤사 같은 경우는 올해 어머니 수능이요. 국어 같은 경우는 상위권 변별이 거의 없어요. 국어는 상위권 변별이 없고 근데 2등급, 3등급, 4등급을 보면 표점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뭐가 되는 거냐면 잘하는 애들의 습관을 밑에 있는 애들이 따라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등급이랑 3, 4등급 커트라인이 차이가 꽤 커요. 근데 어쨌든 상위권은 변별이 별로 없어요. 애들 점수차가 크게 없다면 올해 탐구 같은 경우는 지리가 있고 윤리와 사상이라는 윤사 과목이 있는데 지리를 만점 받았을 때 표점이 67점이거든요. 근데 윤사 같은 경우는 만점 받았을 때 표점이 75점이에요.
정시에서는요, 어머니 표점이 1점 차이만 나더라도 달라져요. 가끔 그 상위권 대학은 표점을 0점, 소수점짜리까지 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뭐가 된다? 달라질 수 있다. 수능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윤사 표점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윤사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리는 쉬워요. 왜냐면 지리는 단순합니다. 지리 외우면 돼요. 저도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봤는데 지리가 제가 알던 지리가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이게 아이들이 탐구를 엄청 세부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 지리가 아프리카의 별의별 나라를 다 배우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심지어 음식까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음식에 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까지 다 무슨 이게 도대체 이게 지리를 왜 배우는 거지? 라고 싶을 만큼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외우는 거거든요. 윤사도 외워야 돼요. 윤리와 사상가들을 다 외워야 되지만 윤사 같은 경우는 상위권을 받으려면 1등급 받으려면 만점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문장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갑은 긍정, 을을 부정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갑 읽고 나서 이 말 누가 했어? 누구? 을 누가 했어? 누구? 라고 얘기를 뽑았을 때 결국에 1번부터 5번까지가 누가 한 말인지를 다 기억하고 풀지 않는 이상 윤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열심히 외웠는데 윤사 점수가 안 나와야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해도 3등급이 안 나와요. 걔네들은 뭐가 되냐면 외우는 거예요. 단순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뭐가 되어져 있는 거냐면 이 문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문장을 봤을 때 밖으로 문장 모양에 집착하면 안으로 마음이 산란해지고 만일 벗어나면 산란하지 않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문장이 무슨 뜻이야? 라고 했을 때 밖에 모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집착하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읽어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본성은 스스로 깨끗하고 안정되어 있으나 역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더 중요한 건 뒷부분이고 산란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라고 이야기해서 산란한 이유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산란하지 않다면 그것이 참된 정이다. 문장이 지금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포인트가 뭐냐면 맨 마지막 문장이라는 걸 뽑아낼 수 있으면 참된 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누구구나. 그 사람의 핵심적 사상이 뭐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 헷갈린 것 중에 개념들을 볼 수 있어요. 개념 어들만 제대로 잡아낼 수 있으면 단순 사람 이름으로 풀지 않아요. 사람 이름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사람 이름은 헷갈릴 수 있지만 개념은 헷갈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개념만 잡아내도 뭐 할 수 있다? 윤사에 헷갈리는 문제의 정답을 골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윤사 같은 경우는 윤사 잘하는 애들은 국어를 못하지 않아요. 윤사 잘하는 애들은 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수생 애들 중에서 국어 못하는데 윤사하는 애들한테 불러다가 다 문제 푸는 방법 다시 가르쳐줬거든요. 너 중요한 문장 뽑아봐봐. 그럼 여기는 포인트가 누굴 것 같아. 그래서 사람 이름이 기억 안 나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필요한 개념들이 뭔지들을 배울 수 있는 게 윤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정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윤사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과목도 마찬가지고 탐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독해하면서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문학 독해를 제가 올해 커리로 제일 먼저 잡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어학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배운 적이 없어서 중학교 때 배운 기준으로 공부를 해요. 중학교 때 배운 기준을 제가 문법으로 잡았는데요. 문법 같은 경우는 대놓고 히읗의 올바른 발음이에요.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뭐가 되어는 거냐면 아이들이 문제를 겁나 많이 풀고 외워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뭐냐면 개념이 중요하기보다는 문제를 많이 풀고 답을 외우는 공부법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수능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히읗의 발음 규정을 줘요. 물론 내신 같은 경우는 저런 문제들을 한두 문제 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교들인 경우는 저런 문제를 주관식으로 줘요. 내신이니까 저렇게 줘도 괜찮거든요. 변별 주려고 하고요. 나머지 문제는 사고력을 키우려고 해요. 그래서 선지 분석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예시가 훨씬 더 많아지지요. 얘를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개념을 얼마큼 잘 물러 있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들을 읽어낼 수 있느냐. 근데 내신 개념이면 당연히 이 부분을 뭐예요? 배우고 갈 거예요. 아무리 설명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문장이 길더라도 그 포인트들을 잡아낼 수 있느냐.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운용력인 거거든요. 문제 운용력을 알기 위해서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아이들이 계속 봐야 되고요. 국어를 아이들이 개념보다는 그냥 문풀하면 국어가 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중학교 때까지는 문제를 많이 풀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 뭐 안 되더라도 개념을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언니. 개념 이해하는 게 어려우니까 문제 푸는 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쉬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방향에 패턴이 잘못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개념 이해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려고 했더니 힘드니까 근데 나 고등학교 올라서 당장에 시험인데 내가 이거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냥 무슨 문제 풀어. 근데 그렇게 문제를 풀어도 결국엔 3등급 이상이 안 나와요. 고등학교의 상위권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어 공부를 할 때는 답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개념을 정리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대입할 때 히읗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때 이 문제를 풀 때 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의문이라는 개념부터 봐요. 의문은 자음모음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히읗 뒤에 모음 안내 라고 해서 의문 환경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이 문제를 풀 때 의문 변동은 뭐를 읽어야 되는가. 그래서 자음 뒤에 모음, 자음 뒤에 기역, 자음 뒤에 니은 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오면 의문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은 발음이 다 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면 그 규정은 많지 않아요. 개념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단어는 다 다르죠. 여기서 다 다른 단어들로 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 잘 보시면 1번에 히읗 뒤에 니은이죠? 히읗 뒤에 니은이에요. 훨씬 더 뭐가 돼요? 단순해요. 히읗 뒤에 니은이고 히읗 뒤에 니은이에요. 그치요? 자음과 모음을 뽑아내서 보는 연습만 하면 얘나 얘 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뭐가 되어져 있다? 보네. 근데 얘만 발음이 다르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지문들이랑 관련돼서 표현들을 가지고 뭐 하게 돼요? 다른 이유가 뭘까?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 이 히읗 뒤에 니은인데 얘는 니은 이읒인 거고 리을 이으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격받침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념들을 내가 볼 것이냐. 근데 여기서도 보면 히읗 뒤에 모음이지요? 히읗 뒤에 모음이고 히읗 뒤에 모음이라고 이야기해서 히읗이 없어지는 거예요. 히읗 뒤에 모음이 오면 히읗이 탈락이 일어나거든요. 뭐가 되냐면 히읗이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되라고 하는 규칙은 많지 않아요. 그 규칙을 문제에서 반복할 줄 알면 어떤 예시가 나와도 풀 수 있어요. 그게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통으로 봐야지. 그리고 자꾸 이 발음을 봐요. 그리고 제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의문 변동하면 애들 이거 나오면 뭐하는 걸 발음하고 있어요. 발음하고 나서 이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서 답을 몰라거든요. 그렇게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얘네들을 통째로 보거든요. 의문은 자음과 모음만 볼 줄 알아요. 니네가 봐야 되는 이 문제는 봐야 되는 포인트가 달라. 문법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수능 문법은요. 절대 하나의 개념을 묻지 않아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에 베이스가 되는 개념들의 원리를 얼만큼 탄탄하게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많아요. 쌓여있는 게 많아 있어야 돼요. 종합적 사고가 있어야 내신 선응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단순히 문제 푼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그래서 이 개념이 어디에서 또 끌고 온 거야?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기억해야 돼. 기억하면서 점수를 쌓아갈 줄 있어야 그래야 국어 점수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랑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독해 실력의 핵심은 독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근데 애들이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저희 집에 아이들 이렇게 보다 보면 책 읽어야 된다고는 하는데 학교 끝나고 수학학원 갔다 오면 10시인데 걔한테 책 읽어라고 하기에는 좀 미안해요. 그리고 10시 갔다 와서 수학학원 숙제를 하거나 영어학원 숙제를 하면 중학교 1학년인데 11시, 12시에 자면 쟤한테 더 공부하라는 말은 저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쉬는 시간에는 너 쉬어라 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택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면 그럼 이 지문은 이렇게만 읽어봐 라고 해서 읽기법을 반복시키거든요.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서 혹은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독해법, 시는 이렇게 읽는 거야, 소설은 이렇게 읽는 거야, 독해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반복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올해 6월달 고3, 모의고사 문제였거든요. 마지막 부분을 보여져 있는데요. 제가 이 지문을 설명할 때 아이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과학 지문에서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조건절이라고 하는 걸 저는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과학 지문은 조건절이 나오면 그 조건절에 따라서 문제 내는 걸 정말 좋아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지문에서도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왜 나왔는가에 대한 설명들을 해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들아 가가 있고 나가 있어. 근데 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진짜 좋아하는 선지 구성이거든요. 보다가 있다는 건 비교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비교를 하겠다는 건 정보량이 애들이 헷갈리고 정확하게 아느냐를 가지고 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1번 선택지를 보면서 충격이 깨지지 않도록 유연하게 하려면 조건이 붙었네. 가보다 나다. 저는 보다가 있으면 항상 가로를 치라고 하는데요. 근데 요거 잘 읽으면 나는 유연하다라는 특징으로 줄여낼 수 있어요. 1번 선지를 읽으면 나는 유연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포장된 물품이 잘 보이게 하려면 이라고 이해했을 때 나가 적합하다고 했으니까 나는 잘 보인다, 투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돼요. 나로 조건을 다 몰 수 있어요. 3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화학 닿는 화학물질이 닿는 부분은 나로 이루어진다. 그럼 나는 화학물질에 강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되고 얘는 가로 이루어진 소재의 밀도가 높다. 근데 지금 나로 기준을 잡았죠? 그럼 이거 뒤집으면 나는 밀도가 낮구나 라고 해서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 선지에서 4개가 다 틀린 말이 나와요. 결국에 나 혼자만 뭐가 돼요? 남는 답이 나와요. 문제를 푸는 요령,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선택지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비문학 문제 풀 때의 요령이고요. 그게 포인트를 잡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공부할 때 아이들이 6시간, 10시간 공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오랜 시간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뭐가 되는 거냐면 포인트를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 어디 있고 여기에서 나올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점을 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독해할 때 아이들이랑 이런 수업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개 방법이 이런 게 나왔어. 중심 내용은 이거야. 그래서 문제가 이게 나왔어. 저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 2개거든요. 왜와 어떻게. 이 문제 왜 나왔어? 그럼 어떻게 풀지? 왜 나왔느냐가 출제 원리고요. 어떻게 푼다라고 얘기하는 게 학습법이거든요. 그 2가지를 아이들이 반복해서 가져갈 수 있으면 그럼 고등학교 때 내신 불안하시면 내신 당연히 수업을 듣겠지요.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친 것 이외의 것들을 내실 때도 있기 때문에 학원을 간다. 근데 똑같은 학원 가도 아이들이 점수가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라고 하면 나오는 지점에서 둘 중에 하나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고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거를 배우는 게, 그걸 가르치는 게 제가 중3 아이들이랑 공부하는 힌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아이들이랑 공부할 것 중에 제일 먼저 할 게 독해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글을 자꾸 쭉 읽어요. 모국어다 보니까 그냥 읽어요. 정리해봐. 그러면 다시. 부모님들 애들이 80분 안에 모의고사를 못 푸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쭉 읽고 답이 안 보여. 다시 읽어. 그리고 어디를 찾을지 모르니까 왔다 갔다 했는데 답이 안 보여. 나중엔 쫄아서 찍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결국에는 애들이 시간이 없는 건 독해를 못해서 그래요. 독해할 줄 알아야 문제의 포인트를 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대시를 넘어갈 건데요. 현대시를 독해 다음에 하는 이유는요. 문학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요. 그거는 이론적이고요. 결국에는 고등학교 문학은 답을 맞추는 거잖아요. 답을 맞추려면 원리를 알아야 되고 원리를 알려면 독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문학은 감상합니다. 문학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에서 니네가 봐야 되는 거, 시에서 읽어야 되는 부분, 선택지에서 읽어야 되는 표현, 우리 독해할 때 이거 읽어야 된다 그랬지, 이런 문장 배웠지? 그래서 이 선지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 개념과 관련지어서 독해를 바탕으로 한 현대의 문법 개념들, 현대시에 필요한 개념들을 갈 거고요. 제가 이때 현대 문법을 같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문법을 해야 문장 구성을 볼 수 있어요.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연습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 분석과 그 다음에 문장 분석을 통한 독해를 같이 가려고 현대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고전. 아이들이 고전을 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담스러워서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 고전은요. 다 읽을 수 있게 나와요. 예전처럼 고어 안 나와요. 단어들만 몇 개 특징적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문법을 하는 이유는 고1 때 고전문법이 들어가요. 그래서 현대문법을 바탕으로 고전문법이 어떻게 개입되는지들을 아이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고전문법이 현대문법이랑 별개가 아니라는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전문법 하면 현대문법을 복습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 되고요. 마지막 부분은 현대 3문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3문 진행할 때쯤 되면 아이들한테 풀모의고사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적돼서 과제가 나갈 거예요. 독해할 때는 독해 중심 대신에 독해를 아이들이 정리하면서 읽는 연습들을 계속 시킬 거예요. 단락 정리해오고 그래서 많이 풀기보다는 제대로 풀었는가를 가지고 갈 거고요. 현대시랑 문법 나갈 때는 같이 독해가 같이 들어갈 거예요. 독해 개념 까먹지 않도록 계속 들어갈 거고 고전 시간 할 때는 독해, 현대시, 고전시 같이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3분 할 때쯤 되면 전체 모의고사를 푸는 걸로. 대신에 저는 중3 아이들한테 시간 주고 풀라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정확하게 풀 줄 알아야 그게 쌓여서 빨라져요. 자전거를 처음에 빨리 타는 것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타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어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푸는 게 좋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오래 걸려도 되니까 정확하게 풀어. 근데 한 번만 읽어. 여러 번 읽어서 정리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래야 그게 습관이 아이들이 계속 여러 번 읽거든요. 1회 독해 정리하면서 읽으면 익숙해지면 빨라져요. 그래서 중3 때, 고1 때도 마찬가지고 어머님들이 보실 때 불안한데 얘가 이거 80분 안에 다 못 푸는데 괜찮아요. 수능은 수능장에서 다 풀어서 다 맞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익숙하게 만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고1 때 어머님들이 아이들 모의고사 볼 때 딱 점검하셔야 되는 건 하나예요. 그래서 푼 거 다 맞았어? 푼 것 중에서 몇 개 틀렸는데 엄마 나 찍어서 몇 개 찍은 건 아니야. 다시 풀어. 네가 풀어서 그거 몇 개 맞을 수 있는데 지금 80분 안에 니네가 1회 독해서 어디까지 풀 수 있어. 아이들이 아무리 못 풀어도요 한 지문 못 풀거든요. 한 지문 못 풀면 무조건 90점은 넘어요. 모의고사가 한 지문 날리면 90점 넘을 수 있어야 되고 문제가 좀 많은 걸 날린다고 해도 80점대 후반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 모의고사에서 그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못 풀었어? 다음에 다 풀어!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다 풀어야지 그걸 못 풀면 어떡해? 아니거든요. 푼 거 틀리는데 푼 걸 틀리지 않아야 점수 올라요. 그거에 포인트를 두고 아이들의 국어 학습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저는